8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질병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라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AGD-1222 2천만 도즈, 즉 1천만 명 접종분을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 의향서 체결 이후 국내 공급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국내 공급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화이자와 모더나,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일본 등이 백신 물량을 인구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까닭에 왜 한국 정부는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백신만을 확보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와 해외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다른 데다 필수 접종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국민의 60%가 접종할 백신 3천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부작용 발생 등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심을 위해 발표했던 3천만 명분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확보해둔 특정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방침으로 추가적으로 여유분의 백신을 확보해둔 것이죠. 백신 확보 물량이 국내 인구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확진자 수가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어 유행 상황의 차이가 있으며 신중함을 거쳐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국내 코로나 상황과 해외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 도입 시기가 조금 늦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해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국내에 먼저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이어 최대한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백신을 선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으나 일본도 구체적으로 몇 월에 도입을 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확실한 점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백신 도입이 크게 늦지도 크게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어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한국의 선택을 비아냥거리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부작용 논란은 과장된 것이며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선구매한 백신 가운데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 함께 다른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특별히 크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선구매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제기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구매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 여러 차례 접종했을 때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 매년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다른 백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차례 접종 시에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일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우려는 당장 극복해야 하는 부작용 문제 등과 비교했을 때 추후에 고려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식품의약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 임상 자료를 사전 검토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기반 백신도 사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mRNA 백신이라고 해서 다른 백신에 비해 특별히 큰 부작용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부작용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뉘는데 근육통이나 뻐근한 현상 등처럼 비교적 경미한 증상도 부작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백신이 가진 부작용의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부디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을 빨리 되찾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함만 증폭시키는 과장되거나 와전된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걸러 경계를 해야 할 듯